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이 정치, 사회, 문화, 또 선거, 대통령 리더십, 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자, 국내, 국외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 경제는 어떨까? 염려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홍 기자님, 오랫동안 데이터와 여론을 또 분석해 오셨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 조사가 조사 방법이나 조사 기간에 따라서 좀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제 늘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한국갤럽 조사는 거의 팽팽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전화면접 조사, 다른 조사 결과는 차치하고 일단 이 갤럽 조사에서 거의 지속적으로 큰 차이 없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전화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사람이 거는 조사는 다 그렇게 나오죠. 아하. 연합뉴스 YTN 연합뉴스와 매트릭스 조사, K스탯을 비롯한 4개 조사에서 MBS 조사 다 그렇게 나오죠. 네. 다 30%대 초중반에서 여야가 비슷하죠. 예. 근데 여야가 왜 비슷하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갤럽 조사를 보면은 여야 각각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보면은 둘 다 34%예요. 그리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한 5, 6%씩으로 그것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절반 이상은 이쪽이건 저쪽이건 다 싫어한다. 아니 궁금한 점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해서 와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높아진 이런 결과가 안 나오네요. 그렇게 궁금합니다. 예전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될 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나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윤 대통령 좋아서 찍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찍은 것도 꽤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싫었었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서 윤석열을 선택했다는 응답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더 그게 강해지는데, 이 사람이 좋아서 투표장에 가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막기 위해서 가는 동력도 굉장히 크다. 저 사람은 안 돼! 이 투표 의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싫어서 찍어준 거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 정당 지지율을 물어봐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대답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민주당을 먼저 분석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고 지지율을 본다면 갤럽의 지지율을 본다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될지요? 조국 전 장관도 그랬고 정동영 전 이탄희 의원도 그렇고 하여튼 200석이라는 얘기는 요즘 야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200석 갈 수 있다. 2020년 총선보다도 더 성공적인 총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지지율로 한국 갤럽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일종의 유권자들에겐 자칫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긴장감을 늦추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무슨 전략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중도층 싸움인데, 중도층 중에서 누가 싫으냐, 누가 덜 싫으냐, 이거의 차선의 선택, 차악의 선택이라고 하죠. 그거의 싸움인데, 중도층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꼭 찍어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뭐 크게 압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마음이 훅 갈지는 그게 200석이라는 것이 개헌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마음을 먹자면 대통령 탄핵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은근히 국민의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잘해라. 안 그러면 우리 그냥 200석 가지고 200석 받아내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포함됐다고 봐야 될까요? 야당 쪽에서 대통령 보고 잘해라라고 왜 메시지를 줘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해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하면 우리가 심판하겠다. 이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왜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똑바로 해서 그러고 똑바로 하면 자기네들이 지는데 왜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야당에서는 대통령에게 더 망가뜨려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독단적으로 해라, 독선적으로 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잘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근데 메시지는 계속 발언은 이재명 이건 뭐냐면 자기 지지층에 대한 기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지지층에 대한 기를 죽이는 거고요. 이건 기세 싸움을 하는 거지 무슨 대통령한테 메시지예요. 그게 대통령 메시지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기싸움이다. 기싸움이지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압승하는 게임이니까 너희 상대방 지지자들 보고 너희들 투표할 필요 없어 나오지 마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칫 이게 중도층이나 유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MZ 세대가 공감할까요? 공감은 안 해도 이게 자꾸 입력이 되면 세뇌가 돼요.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생각이 되냐. 중도층들도 이번 선거 민주당이 200석이래.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온건 성향 중도층이니까 우파 성향 중도층 이런 분들도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점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이번 선거 민주당이 200석이래. 아이씨 투표해서 뭐해? 그러고 투표 안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나 12월 달에 한국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포인트 정도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 K스테 리서치 좋은 회사죠. 4개 여론조사가 있는 MBS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이상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200석이 허풍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결과가 아직 안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결과 나오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당연히. 아직 그런 결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 나오지 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표도 하지 말고 여론사 오면은 전화도 받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 메시지잖아요. 이게 그 선거에서 가장 유치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 지지층 투표장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유치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뭐 어떤 전략이냐?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를 심어줘요. 혐오를 계속 심어주고 정치 전반에 대해서 한심한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에이씨 투표를 하고자 하는 효능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치권을 한심하게 만들어서 표심을 없애버리고 투심을 없애버리고 그저 한심하게만 있도록 만들어버린 전략.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지층만 이제 모이도록 하는 거죠. 지지층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죽일 테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작 선거가 다가오면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누굽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이제 개항을 선거 때였어. 이재명 대표가 선거 하루 이틀 전에 반드시 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궁금합니다. 똑같은 레퍼토리. 뭡니까? 딱 3표 부족하다고 그래요. 들어본 적 있죠? 3표 부족. 이번에도 얼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저희 지팡이 짚고 가서 얘기했잖아요. 3표 부족. 딱 3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선 때도 그 얘기했어요. 3표 부족하다고 얘기. 왜 3표인지 2표도 아니고 왜 3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다가가면은 또 이제 다가가면 읍소전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지지층 보고 3표 부족하대 빨리 가야겠다. 노래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3표가 부족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팽팽한 여야의 지지율. 민주당 쪽에서는 내년 총선 200석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명쾌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영림 기자,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